안녕하세요, 아빠봉아빠입니다. 오늘 좀 황당한 뉴스를 봐서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나다 하면 난민 수용소,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난민들을 캐나다로 불러오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난민, 인도주의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난민이 드디어 문제가 되나 봅니다. 정부가 이제 이걸 인식했는지 난민들을 타주로 이송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제 미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이제 공화당, 민주당 굉장히 이제 의견 대립으로 많이 싸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가 불법 이민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잡아서 야, 민주당 너네가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피고 싶으면 너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싫어가지고 다른 주로 나른다면서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이제 캐나다에도 벌어질 예정이어서 각 주에 있는 장관들이 이제 격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난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설명드렸었어요. 난민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들어오면 각종 지원, 진짜 현금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 방송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또 일반인들보다 최근에는 또 불체자한테 영주권을 주겠다 뭐 그런 발표도 했고, 여기다가 난민은 더 쉽죠. 난민은 이제 영주권을 거의 받다시피 하니까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피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난민에 비하면 혜택 같은 경우에서 많이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캐나다 정부가 난민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나 봅니다. 이민성 장관, 마크 밀러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민 이주에 협조하지 않는 타주들,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진짜 스레튼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위협을 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제목이 너무 강하게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크 밀러 이민성 장관은 온타리오와 퀘벡의 난민 비율을 줄이기 위한 이송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주들에는 any available levers, 어떤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 어떤 뭔가를 너네들한테 위해를 가하겠다. 아니 이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도대체 어떤 주들이 그렇게 문제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이제 뉴스 기사에는 인구가 작은 주들까지 정확히 나오진 않은데 크게 인구가 많은 주, 온타리오, 퀘벡, BC, 알버타 이렇게를 본다 그러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 온타리오랑 퀘벡 같은 경우는 여기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보면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온타리오는 지금 이송 전에 난민 인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퀘벡 같은 경우도 근 10만 명이 되죠. 이거를 줄이겠다고, 어떻게 줄이겠다고 하냐면, 온타리오는 많이 안 줄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안 줄이나 싶긴 한데 9만 명 정도로 줄이고 퀘벡은 5만 명 정도로, 엄청 큰 대폭 인원 감소가 있죠. 그래서 요 인원들을 각 주들로 옮기는데 많이 받아가는 주는 이제 BC랑 알버타 주겠죠. 그래서 BC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11,000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32,000명 정도 수준으로 늘고, 알버타 같은 경우도 한 9,700명 됐었는데 이 계획을 수용한다 그러면 27,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보고 나니까 변동 인원 이거 자체보다도, 아니 전국에 있는 난민이 이쪽 두 지역에 있으면 도대체 BC랑 알버타는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어서 그런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난민 얘기를 하면 이 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서 지역 간의 어떤 난민 전쟁 같은, 옛날에 전쟁 같은 동서 전쟁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닌가, 흡사 그런 거 같이 느껴졌는데, 아무튼 여기서 진짜 문제되는 건 퀘벡 같은 경우는 거의 5만 명 가까이를 빼려고 한다고 하니까 퀘벡 자체에도 진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각 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BC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정부 지원 없이 22,000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할 수 있겠죠. 못 받는 건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니네가 한 일은 니네가 처리해라. 이거 맞잖아요. 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른 일 처리하는 게 잘못됐냐? 니네가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니네가 해야지. 아니 니네가 그런 걸 처리를 못하면서 버스로 사람을 옮겨 다니는 건 말이 되냐? 무슨 난민이 짐짝이냐? 난민을 그렇게 인도주의적으로 받았으면 너네가 인도주의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너네 있는 데에서 그거를 버스로 옮겨서 각 지역에 뿌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뉴브런즈윅 같은 경우도 트루드 정부 너네는 그렇게 말하는 게 되냐? 여기 4,600명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라. 이게 대화의 화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줘야지. 그냥 있습니다. 가져가라. 너네한테 줄게.
사람이 짐짝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각 주에서 화가 난 게 느껴지실 거라고 하는데, 제가 캐나다 뉴스를 보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장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미스 누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에 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캘거리가 지금 난리 난 상황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캘거리가 지금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근본 원인은 아니죠. 저 스미스 장관께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물이 안 나오냐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들 거라고 이제 앞으로 더 할 게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없고, 거기다가 작년에 알보타로 20만 명이 들어왔대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난민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난민 전체의 22%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더 받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트루도 정부 니네가 받았으면 니네가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 계획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주는 아무 데도 없다 이거죠. 물론 온타리오랑 퀘벡주는 동의를 하겠죠. 왜냐면 난민을 빼내가야 되니까. 근데 다른 주들은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뭐 사실 주의 입장만 아니더라도 제가 사는 바로 옆에 난민들이 우르르 들어온다 그러면 싫어하는 게 보통 입장이잖아요. 물론 아주 심성이 착하신 분들께서는 난민이 들어온다 그래도 아유 먹을 거 다 주고 막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캐나다 현재 상황이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난민까지 챙길 여유가 어딨냐, 이게 대부분인 의견이고, 지금 실업률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저 난민 이송 프로젝트를 어떻게 끝낼 건지, 참 저게 진짜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제 몇 달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빨리 되는 나라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인도주의적 나라가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 좀 그런 황당한 뉴스였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